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글은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금융 지식이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래도 집을 사는 것이 낫다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일하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책의 내용을 읽으며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알게 된다. 부자 아빠가 설명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한 핵심 골자는 결국 소비를 절약하고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줄곧 가르쳐 온 것이다. 심지어 기요사키가 가기 싫어했던 학교에서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지 흥청망청 살라고 이끌지는 않는다. 근검절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근검절약은 우리 부모나 친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며 부자들이 인용했던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부자들은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잡듯이 한 번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내보내지 말라는 자세로 생활하라고 권유하지 않는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학교를 다닐 때부터 공부 대신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았으며 특별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태지가 성공한 것은 그가 음악 전 분야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태지가 성공한 이후 보여주는 단면들, 즉 그의 노래와 춤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의 춤과 노래는 그의 노력 전체가 가시적으로 가져온 결과일 뿐이다. 즉 그의 작곡 및 악기 연주 능력 같은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이다. 공부를 많이 한 전문 직업인들 중 많은 수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그들의 금융 지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다가 미래의 예상 수입을 근거로 한 소비 생활 수준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기요사키의 말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것을 금융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곤란하다. 금융 지식이 많은 투자 상담가나 재테크 전문가가 부자인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읽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책자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한다. 주택이라는 큰 재산을 미래에 대비한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 봤자 거기서 얻는 이득이란 자기가 죽은 후 장례식 비용을 치르는 정도일 것이다. 한때 많은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월 1.3에서 2%의 월세로 전환시켰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떨어지자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월세 이자율이 1에서 1.5%로 떨어지거나 전세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자. 당신에게 100이 있고 집값도 100이다. 전세금은 70이라고 하자. 그 어느 경우든지 똑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2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는 연이율을 세후 7%로 잡자. 집을 사게 되면 거주의 대가로 1년에 7을 포기하는 셈이다. 전세를 살면 연 4.9를 포기하고 나머지 30에서 이자 2.1이 생기므로 결국 2.8을 지불하는 셈. 보증금 10에 월세가 60에 대해 월 1에서 1.5% 이자를 낸다면 10에 대한 연 0.7의 손해를 포함해
연 7.9에서 11.5를 뺏긴다. 이득은 90에 대해 6.3이다. 따라서 월세 거주의 대가로 매년 1.6에서 5.2를 빼앗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보면 집은 안 사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연간 4%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기 집인 경우는 3을 뺏기고 전세일 경우는 6.8, 월세일 경우는 5.6에서 9.1을 각각 빼앗기는 셈이 돼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해진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할 것이다. 병아리를 기르지 않으면 솔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양 속담처럼 차라리 언제라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기도 한다. 최종 판단은 집값 변동과 자금의 활용성, 삶의 지수 등등을 고려해 당신이 해야 한다. 집을 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주식 투자를 해 쪽박을 찼다는 말은 들었어도 부자가 된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월세를 살면서 자금을 굴리게 되면 자기가 부자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돈을 쓰게 돼 결국은 빚에 쫓기게 된다. 40대 전후의 가장이고 자금이 된다면 집을 살 것을 권유한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기 집이 없어 잃어버리게 되는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함께 읽은 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식과 태도, 그리고 현실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금융 지식이 많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단순히 소비만 줄인다고 인생이 풍요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안전지대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